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루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용신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용신, 오늘은 억부용신에 대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오늘은 사주 8글자를 칠판에다 적어 놓고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용신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용신을 찾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의 에너지가 너무 클 때, 그리고 일간의 에너지가 너무 작을 때, 일간의 에너지를 갖다가 중화시켜주는 그 오행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큰 거를 신강한 사주라 그러고, 에너지가 작은 사주를 신약한 사주라 그래요. 뭐 신강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신약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사주가 좋은 흐름으로 발현되려면 일간이 중화되어야 된다. 뭐 그 중화의 개념이 바로 용신을 찾아내는 거죠. 거의 용신을 찾았다 그러면 사주 통변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는 기준을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을 너무 강한 일간을 기운을 좀 빼줘서 중립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오행을 찾는 것, 그리고 또 너무 약한 일간을 에너지를 도와줘가지고 중립의 위치에 놓는 그 오행이 뭐냐, 그 오행을 찾아내는 게 용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부용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억제한다. 억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 기운을 설기시키는 그 오행, 그거를 억부용신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일간이 너무 신약해서 좀 일간을 갖다가 에너지를 좀 키워주는 오행이 뭔가, 그거를 부용신이라고 하죠. 각 붙여서 억부용신입니다. 사주 10명 중에 한 6명 내지 7명, 많게는 8명이 다 억부용신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억부용신이죠. 그러면 사주를 한번 놓고 여러분들과 용신을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신, 이무, 을묘, 정축입니다. 자, 이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간이 을목이죠. 을목일간이 5월에 을목입니다. 그러면 왕상휴수사로 에너지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거를 실령이라고 합니다. 실령. 자, 일지를 보고요. 에너지가 같죠. 이거는 득지라고 합니다.
그다음 전체 세력을 봐야 되죠. 일간을 빼놓고 전체 세력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혹은 내 기운을 뺏어가고 있는가를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럼 나의 세력은 요거하고 요게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에너지를 뺏어가죠. 그러면 요거는 실세가 되겠죠. 실세. 월지의 에너지를 등령하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신약한 사주예요. 그렇다면 1순위가 용신 1순위는 목이죠. 일단 내가 있고 사주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2순위는 인성이겠죠. 임수가 2순위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용신이라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천간으로 오는 게 좋다. 그리고 가까워야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게 없을 경우엔 지지로 오는 게 좋다. 대신 나와 가까이 있는 게 좋다. 보통 이가 월지로 용신이 왔다면 천간이 없을 때 월지로 왔다면 월지가 용신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천간으로 임수가 왔기 때문에 묘목, 비견을 용신으로 쓰는 것보단 임수 일간을 용신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또 전체적인 사주 구성을 봐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가 돼가지고 천간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죠. 자, 세력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천간은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사주의 구성이 목화토금수가 고루고루 분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오행구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일단 용신은 임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신이 임수라면 일단 지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지에 병, 기, 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암합돼 있죠. 정화하고요. 근데 이 정화는 암합이 돼 있어서 합이 화가 되더라도 화가 이분한테는 임정한 목, 임정한 목이 되더라도 목 자체가 약신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암합이 되더라도 불리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용신 임수가 부용신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신으로 있는 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신과 용신이 힘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용신에 대한 사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사주는 정미, 을사, 경진, 신사. 자, 경금일간이죠. 지지가 진토, 경진, 괴강입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을귀인, 경금의 천을귀인이 미토인데 이렇게 괴강이 있으면 이 미토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용신 찾는 거니까 월지 사화에서 경금은 왕상, 휴, 수, 사로 했을 때 사죠. 사니까 이거는
신령했다. 그 다음에 지지, 경금은 인성을 얻었으니까 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득지했다. 자, 전체 세력을 보니 나를 도와주는 게 두 개가 있고 나를 극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천간을 봤더니 나를 도와주는 건 신금, 그 다음엔 전체 세력을 보니 나를 극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거는 득세가 아니라 실세가 되겠죠. 실세. 예. 그러면 용신 1순위가 뭐냐? 일단은 나를 도와주는 진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겠죠. 자, 이렇게 신약할 때는 1순위가 비겁입니다. 비겁. 금이 들어올 때 좋다. 여기 인성도 있지만 인성은 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본다. 신금 용신이다. 그럼 금을 도와주는 건 토니까 토가 희신이겠죠. 그 다음 금생수, 수가 약신이 되는 거죠. 약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떤 곤란한 일이 됐을 때 그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약신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약신입니다. 만약에 운에서 수가, 운의 흐름이 수로 흐른다면 이분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보면 토라는 건 환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환절기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있어요. 그래서 토가 시신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삶이 변화무쌍하면서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화, 금수를 시신으로 가져가는 사람보다 토가 시신인 분들이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청간은 금이 용신이니까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는 거죠. 가을, 그 다음에 환절기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운은 상당히 길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경진 괴강이지만 괴강은 천을귀인이 조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을귀인 혜택이 다른 일주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이 용신이니까 이거는 일종의 부용신이겠죠. 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인성이 용신이니까 인성을 용신으로 잡은 거고, 요거는 비겁을 용신으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아까 것과 지금은 부용신의 대표적인 사주입니다. 자, 일간이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의 6월의 무토, 이거는
휴죠. 그래서 이거는 신령. 그 다음 이거는 재성으로 들어왔으니까 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세했죠. 전체적인 세력을 보니까 자축이 합이 되죠. 자축합 토. 전체는 날 도와주고 있고 진토가 있죠. 거기다 불, 인성이 이렇게 세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실세가 아니라 득세가 됐다. 득세가 됐다. 처음엔 약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화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를 빼줘야 되겠죠. 설기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설기하는, 내 에너지를 빼주는 1순위가 뭐냐? 1순위 무조건 관성이 1순위예요. 두 번째, 식상이 2순위입니다. 세 번째, 재성이 3순위죠. 그럼 무토의 1순위, 에너지의 세력을 빼주는 그 1순위가 관성인데 사주 속에 보면 관성이 없죠.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을, 개, 무. 을목이 숨어 있죠. 이게 1순위예요. 용신 1순위다. 아직 용신은 아닙니다. 1순위고요. 다음에 2순위인 식상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유금이 천간엔 없고요. 유금이 있죠. 유금이 있으면 월지 2순위, 2순위가 유금이 될 수 있죠. 용신. 그런데 천간에 있으면 좋았을 이 을목이 투간대 올라오지 않고 지장간에 있는 거를 용신을 쓰는 거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기대할 수가 없다. 대신 월지의 유금을 용신으로 쓰면 토가 희신이 되는 거죠. 용신, 희신. 그 다음에 수가 약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지 유금이 용신으로 들어왔다. 월지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월지가 용신으로 들어왔다는 건 거의 천간에 용신이 들어왔다는 것과 비견되는 괜찮은 위치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토의 천을 괴이는 축미죠. 미토가 시지에, 축토가 시지에 있다라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귀인의 역할이 잘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단점은 개수가 옆에 있어서 합을 하고 있죠. 무게합, 화가 됐는데 합이 화가 되려면 지지에 화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의 세력이 없죠. 불리하다라는 거죠. 수가 약신인데 이 수 자체가 약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약신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사주 내에서 제일 단점이고요. 그렇지만 용신은 지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월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용신이 괜찮다. 단 천간에 극을 받고 있죠. 용신이 정화에 극을 받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거라는 거는 이 정화를 극할 수 있는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 않고 무토와 합을 하고 있다는 게 흉해 보인다. 물론 이제 대운에서 개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화를 극을 하기 때문에 용신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안타까운 거는 개수가 합거하고 있다라는 것과 용신이 천간에서 화극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억용신이죠. 무토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그 세력을 빼줘야 되는데 용신은 그 세력을 빼주는 가장 좋은 십성이 관성인데, 일단 관성이 지장간 속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불리하니 용신으로 못 잡고 식상을 용신으로 잡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용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천간 정화가 극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죠. 그러면 그 용신이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약 용신이다. 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도 무토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약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울에서 개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극해야 용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병오 자, 병화일주인데 5월의 병화일주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월지가 5월이면 월지가 사나, 오나, 미토, 그 다음에 월지가 해, 자, 축일 때는 항상 이제 조후를 염두에 둘 수 있죠. 단, 조우용신을 쓸 수 있는 관건은 일간이 신강해야 쓸 수 있다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병화가 5월이니까 세력을 얻었죠. 이거를 등령이라고 합니다. 등령.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일지도 오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득지라 그러죠. 자, 세력을 봤더니 전체 불이에요. 나와 같은 세력이 많고 또 목이 목생화 해주니까 세력도 얻었죠. 득세, 등령, 득지, 득세, 이거는 뭐 너무나 강하죠. 이랬을 때 1순위. 1순위는 첫째 관성, 둘째 식상, 용신의 3순위가 재성. 자, 근데 5월의 병화니까는 조후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신강하니까. 그렇다면 관성으로 들어온 개수가 이건 뭐 용신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수가 힘이 있느냐, 이 용신으로서 역할을 잘 하느냐라고 보면 항상 지장간을 놓고 봐야 되겠죠. 무, 경, 병, 무계, 합파. 용신이 개수를 썼는데 암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계, 합 세력이, 화의 세력이 많으니까 개수가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다? 배신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사주에 용신이 있다 그래도 용신이 암합을 하고 있거나 용신이 극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용신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용신과 시신이 다 있어도 그 용신과 시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으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운에서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 이분은 인생 살아가는 게 고달플 거고요. 그 용신이
상당히 좋은 인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억부용신에 대한 강의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통관용신과 그 다음에 조우용신, 그 다음에 병약용신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다 강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